이번 강의의 수업 목표는요, C 언어와 C++의 기초를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강 대상은 C 언어 및 C++를 처음 접하거나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학부생입니다. 그래서 C 언어 및 C++에 상당히 익숙한 수강자는 탁과의 전문적인 강좌를 수강하세요. 교재 및 참고서는 추천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의 대부분은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할 것이고요. 궁금한 내용이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추천 도서를 참고하세요. 강의 재료는 유튜브에 함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원래의 평가 방법은 온라인 강의로 바뀌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강의 계획입니다. 강의는 두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C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C++의 기초를 공부할 것이고요. 상당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언어의 구조 중에서 계산에 적당한 구조만을 골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항식의 계산이라던가 행렬의 계산 등을 주로 목표로 삼겠습니다. 강의 자료와 모든 내용은 유튜브 피토스터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면담은 온라인이므로 이메일로 상담하거나 질문을 해주세요.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관계로 수, 넘버에 대한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는 유튜브 피토스터디의 강좌를 미리 시청해야 됩니다. 수치에서 강좌로 되어 있고요. 수치에서 01번 강좌부터 수치에서 04번까지 총 4개의 동영상을 꼭 미리 보셔야 됩니다. 4개의 강좌 중에 첫 번째 강좌는 수의 체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강좌로 정수의 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에서 정수가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잘 이해해야만 C 언어에서도 제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수의 저장입니다. 실수에 저장하는 방법과 범위 등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항상 마무리 오차와 절단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이유와 한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개론 및 실습의 전반부 강의로 C 프로그래밍 랭귀지 C 언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고 문법이 정말로 간단해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릅니다. 기계어에 가까운 구조로 실행 속도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과학 계산만을 수행할 때는 포트란이 좀 더 우수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죠. C 언어는 또한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언어들 C++, 보통 C++이라고 하죠. C#, 자바 등은 응용 범위가 아주 넓은 C 언어로부터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때에도 C 언어가 아주 유리합니다.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은 다음에 정의된 메인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6줄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안에 사용자가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샵이 붙은 명령어와 나머지 함수에 대한 정의는 뒤에서 다룰 것인데요. 먼저 미리 보기를 하면요.
함수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름을 먼저 가집니다. 이름이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이고요. 함수는 항상 둥근 가로로 시작해서 둥근 가로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스 중가로로 시작해서 중가로로 끝나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앞에는 뭔가를 돌려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내용들을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상수와 변수를 먼저 공부하는데요. 상수는 말 그대로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가 금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읽기와 쓰기가 모두 허용되는 것을 변수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수에 어떤 수를 쓰려면 이와 같은 할당 연산자, 어사인먼트 연산자를 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수학에서 쓰는 이퀄과 같지만 이것은 어사인먼트 연산자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에서의 둥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퀄을 두 개를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한 개가 있는 것은 어사인먼트 연산자고요. 이와 같은 수식도 가능합니다. 이 식은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a는 a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퀄은 이퀄이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할당 연산이기 때문에 a 값에 1을 더해서 a에 저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의 종료는 마침표가 아니고요. C 언어에서는 이와 같이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C 언어의 명령어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퀄은 어사이먼트 연산자가 됩니다. 첫 번째로 정수형 상수입니다. 12, 2013, -5와 같이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말하고요. 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치에서 2번 강좌를 참조하세요. 정수를 저장하는 방법과 정수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수형 상수는 크기에 따라서 인티저형과 롱형이 있는데요. 인티저형은 4바이트, 그러니까 32비트의 저장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롱형 정수형은요, 일반 PC에서는 마찬가지로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사이즈가 되는데요. 슈퍼컴퓨터에서는 8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됩니다. 일반인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인티저형과 롱형은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바이트를 사용하는 정수형 상수의 범위는 얼마가 될까요?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약 21억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21억 근처에서 양수로 21억 근처죠. 그런데 가장 작은 양의 정수와 가장 큰 양의 정수는 이와 같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상으로. 그래서 가장 작은 양수에 1을 더하면 가장 큰 양의 정수가 되고요. 거꾸로 가장 큰 양의 정수에서 1을 빼면은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됩니다.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정수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C 언어에서 플로팅 포인트, 소수점이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수학에서의 실수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점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소수점이 옮겨다니면서 숫자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3.1415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정수 3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1보다 작은 소수가 됩니다. 수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의 거듭제곱을 2의 마이너스 8로 쓸 수도 있어요. 시수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더블 프리시전, 배정도라고 하고요. 또는 플로트형, 단정도, 싱글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플로트형은 4바이트의 저장 공간이고요. 더블형은 8바이트의 저장 공간입니다. 대략적으로 유효 숫자가 8개, 이거는 유효 숫자가 16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학적인 계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더블형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주로 더블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플로트형은 언제 사용할까요? 컴퓨터 화면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경우 캐릭터의 위치를 유효 숫자 몇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플로트형을 사용합니다. 또는 컴퓨터의 모니터에 y는 x제곱과 같은 포물선을 그리려고 할 때 포물선의 점의 위치를 더블형으로 쓰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등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플로트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구별하지 않고 부호가 없는 실수의 저장 범위를 볼까요? 싱글 프리시전 단 정도에서는 10의 마이너스 38 거듭제곱부터 큰 수는 10의 38 거듭제곱까지 갑니다. 더블 프리시전 배 정도에서는 가장 작은 수는 10의 마이너스 308 거듭제곱이고요. 가장 큰 수는 10의 308 거듭제곱이 됩니다. 상당히 범위가 크네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수를 저장하려고 할 때는 오버플로가 발생하고요. 이보다 작은 수를 저장하려고 할 때는 언더플로가 발생해서 그냥 0으로 처리합니다.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서 계산이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문자 상수는 캐릭터에서 앞에 4글자를 사용해서 캐릭터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1바이트만 쓰고요. 8비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총 256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자 상수는 한 쌍의 작은 따옴표 안에 한 글자를 넣어서 정의가 됩니다. 한 글자만 넣어야 되고요. 2글자를 넣으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 상수는 항상 정수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문자는 65, 소문자 A는 97, 숫자 0은 48의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값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상수는 정수값을 가지므로 정수값을 더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문자 상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문자에 32를 더하면요. 65에 32를 더하면 97이죠. 97에 대응하는 문자 상수는 이와 같이 소문자 A가 됩니다. 결과는 양쪽에 따옴표를 가지는 문자 상수가 되고요. 값은 A가 되겠네요. 숫자 0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이지만 문자 상수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내면은 47의 값을 가지는 아스키 코드가 되세요. 이것은 슬래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 문자에 1을 더하면요. 1 문자가 됩니다. 이것은 값이 1이 아니고요. 1은 48에 1을 더하니까 49의 값을 갖겠네요. 특별히 따옴표 안에 백슬래시 0을 넣으면요. 이것은 값이 0이고요. 널 문자가 됩니다. 정수 계산에서 항동원 0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자 계산에서도 어떤 기준점 0이 필요하겠죠. 그 0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널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값도 0이지만 문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백슬래시 0을 붙인 것입니다.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문자 상수로는 키보드의 모든 자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아까 배운 널 문자는 이와 같이 0으로 되고요. 디지트 0부터 9까지는 정수값이 48부터 57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영문자 A부터 Z까지 대문자고요. 영문자, 소문자 A부터 Z까지가 이와 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사이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2를 더하면은 A 값은 65죠. 여기 2를 더하면 67입니다. 그래서 문자 상수는 C가 되겠죠. 문자 상수의 정수값을 이용하면 문자와 문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A와 D 사이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이것은 정수값을 이용하면요. 68에서 65를 뺍니다. 값이 3이죠. 이것은 3칸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 상수의 정수값은 계산에서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C 언어에서는 escape 상수라는 것도 사용하는데요. 줄을 세로 바꾸는 것을 이와 같이 n으로 합니다. 이 n은 new line을 뜻하는 n에서 나온 것이고요. n은 앞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문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문자 상수는 작은 따옴표를 양쪽에 붙인다고 했는데요. 작은 따옴표 자체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와 같이 백슬래시를 붙이면 이것은 작은 따옴표 자체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 자체를 나타내고요. 문자를 여러 개 늘어놓은 것을 문자열이라고 하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문자와 문자열인데 영어로는 캐릭터와 스트링입니다. 아무래도 구별하는 것이 더 편리해서 문자와 문자열 대신에 캐릭터와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스트링 상수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문자가 하나 있을 때는 캐릭터 상수로 작은 따옴표를 양쪽에 붙였지만 스트링 상수는 큰 따옴표를 양쪽에 붙입니다. 그런데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서 새로운 줄을 바꾸면 안됩니다. 여기에 리턴키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에러가 납니다. 그렇다면 길이가 긴 문자열 스트링을 쓰려면 여러 개의 스트링을 이어붙입니다.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따옴표와 첫 번째 따옴표의 중간은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 G와 S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붙어지고요. 마지막 따옴표와 중간에 있는 리턴키, 스페이스 모두 무시가 되고 여기 S는 I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됐죠.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친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길이가 아주 긴 스트링을 쓸 수가 있어요. 변수는 변수명으로 구별하는데요. 반드시 영문자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로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문자는 대문자 26개, 소문자 26개, 그래서 52개죠. 그리고 밑줄 포함해서 53개가 됩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쓰는 카드가 다이아몬드, 하트, 스페이드, 클로바 총 4가지가 있고요. 13개를 포함해서 52개, 결국 밑줄은 마치 조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가 밑줄인 경우에는요. 시스템 변수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내부에서는요. 언더라인을 2개 쓰고 이와 같이 대문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와 같이 언더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를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변수명에서 소문자와 대문자는 서로 구별을 합니다.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전혀 다른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if, else, for 등입니다. 그리고 변수의 형, 타입이 지정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변수의 형을 지정하면요. 중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정수로 지정하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정수형이고요. 실수형 또는 문자형으로 정의되면 끝까지 자기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사용할 때는 그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값을 미리 지정해야 됩니다. 값이 지정되지 않은 변수를 쓰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겠죠. 하지만 요즘의 컴파일러는 이러한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는 C 언어에서는 equal 기호를 사용합니다. 수학에서의 동호는 아니고요. 어사이먼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A에 1을 더해서 A에 저장할 때 이와 같은 어사이먼트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C 언어의 선언을 공부해 볼까요? 선언자가 하는 일은 형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변수는 사용 전에 형, 타입을 선언해야 합니다. 타입을 선언하는 예약어로는요,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정수형 인티저가 있고요, 배정도 정수형 롱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PC에서는 인티저와 롱은 같은 사이즈를 가지죠. 캐릭터가 있고요, 더블형, 플로트형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언문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선언문은 형을 지정하고 변수 이름을 콤마로 나열합니다. 정수형을 선언할 것이고요. 뒤에 오는 변수는 모두 정수형이 됩니다. 데이즈라는 정수형이 있고요. 몬스즈라는 정수형, 이어즈라는 정수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로 보면요, 모두 정수형이므로 4바이트 저장 공간이 3개가 연속됩니다. 캐릭터 문자상수 C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종료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썼죠. 데이터형은 1바이트를 씁니다. 더블형 변수 2개를 선언하네요. 위드스와 에어리어인데요. 8바이트가 2개가 사용됩니다.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선언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사이먼트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데이지에는 0을 초기화하고요. 이어즈에는 100을 초기화했습니다. 하지만 몬스즈에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네요. 캐릭터 변수 C에는 널 문자를 초기화했습니다. 널 문자의 정수값은 0이므로 이것은 캐릭터 C는 0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훨씬 명확하겠네요. 더블형 변수 2개 중에서 앞에 것은 초기화하지 않고 뒤에 것만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const는 C 언어의 예약어입니다. 상수를 정해준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콘스탄트 명령이라고 합니다. 형 선언자 앞에 콘스탄트를 붙이면요, 쓰기가 금지된 변수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일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주율 파이로 생각해 볼까요? 보통의 경우 pi는 원주율 파이를 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에서 ijk 상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값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콘스탄트 명령을 붙입니다. 그러면 변수명을 가지지만 값을 바꿀 수 없는 콘스탄트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상수가 되는데요. 이 값을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pi는 3으로 쓰면요, 이것은 상수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콘스탄트 명령을 이용해서 쓰기가 금지된 변수, 다시 말해서 변수명을 가지는 상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efine 명령에 의한 상수입니다. define에 의한 상수 선언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미콜론을 갖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define으로 선언된 상수는
컴파일 될 때 선언된 상수로 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 파이는 3.1416으로 주면요, a를 더블 변수라고 하고 a는 파이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눈에는 pi로 보이지만 컴퓨터가 컴파일 하기 전에는 이것을 3.1416으로 바꿔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쓰고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pi라는 것은 없던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pi라는 변수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이므로 쓰기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pi는 3이라고 쓸 수가 없겠죠. 수학적인 계산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수식과 문장인데요. 수식 익스프레션을 알아보겠습니다. x 더하기 3 또는 x는 3을 수식이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션을 줄여서 EXPR로 쓰고요. 수식의 결과는 수식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수식이고요. 이 수식의 값은 7이 됩니다. 그런데 x 더하기 3에서 더하기는 이항연산자이죠. 그리고 x 이퀄 3은요, 3을 x에 할당하는 어사인먼트 연산자입니다. 이와 같이 플러스 이퀄을 줄여서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플러스 연산자이고요. 이것은 할당 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항이라고 합니다. P연산자라고도 하고요. 덧셈인 경우에는 이항 연산자로 왼쪽과 오른쪽에 항이 있고요. 어사이먼트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을 뜻하는 텀과 연산자를 뜻하는 OP, 수식을 뜻하는 익스프레션을 표준형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3 더하기 4는 수식이라고 했어요. 이 수식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맞추면요, 이것은 문장이 됩니다. C 언어에서는 문장을 끝내는데 마침표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스테이트먼트 또는 줄여서 STMT라고 씁니다. 문장을 여러 개 모으면 이것을 문장 리스트,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복합문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를 묶어서 중괄호에 넣은 것을 복합문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트먼트 리스트는 한 개부터 시작하므로 앞에 있는 문장을 이와 같이 레프트 브레이스, 라이트 브레이스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합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복합문도 스테이트먼트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닫힌 중괄호 뒤에는 절대로 세미콜론을 쓸 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주석문에는 한 줄 주석문과 블록 주석문이 있는데요, 한 줄 주석문은 더블 슬래시로 시작합니다. 리턴키가 나타날 때까지 모두 주석문이라서 실행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많은 줄에 걸쳐 있는 문장을 주석문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으면 컨트롤 KC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KU를 입력하면 되고요. 블록 주석문은 슬래시 스타로 시작해서 스타 슬래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슬래시 스타와 스타 슬래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요, 주석문은 이와 같이 녹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혼동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스타
스타 슬래시를 찾지 않아도 색깔이 변해 있기 때문에 명령어는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